박근혜 대통령이 장장한 40여 분간 네.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오인석 경제부 장관과 함께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네. 일단 지금 오늘 쭉 발표가 됐는데요. 네, 네. 전체적인 어떤 총평이라 할까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대한민국이 대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고 네. 그런 그 대도약을 위한 과제가 총망라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네. 협업과 그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을 강조하셨다는 점도 굉장히 앞으로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 회의도 주재하고. 네, 회의도 주재하시고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많은 것들이 좀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열식으로 이렇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네. 어느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돼서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예를 들면 뭐 2014년에 추진될 과제, 2015년, 16년 이렇게 해서 조금 이게 좀 단계별로 연도별로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이라는 어떤 정책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나중에는 보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혁신 과정에서 기득권의 어떤 갈등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갖다가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잘 이렇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걸 집행하는 그 부처에서 뭔가 좀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갖고 그걸 자기가 소신껏 추진하되 또 나름대로 책임도 지는 뭐 이런 식의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크게 세 가지 핵심 전략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죠. 네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가 이제 기초가 튼튼한 경제라고 해서 네. 이제 우리 경제가 어떤 그 구조적인 기본을 잘 이제 마련을 한 상태 하에서 그다음에 우리의 그 어떤 성장 동력을 재창출하기 위한 어떤 역동적인 그런 혁신 경제, 소위 말하는 창조 경제가 우리 강조가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 이런 경기 회복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그 경제 어떤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으로서 내수 경제의 활성화. 네. 이것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로 제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아무래도 경제 얘기 되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3년 뒤에 어떻게 살 것이냐, 2017년도에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청사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제시가 됐죠. 목표가 3개년 계획의 목표가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비한 그래픽을 네. 한번 띄워주시면은 거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그 국민이 행복한 선진 경제를 달성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4% 성장 능력을 지닌 경제 그리고 3만 달러를 넘어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지향하는 네. 이 세 가지가 가장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그 경제혁신 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4% 잠재 성장률. 예. 지금보다는 상당히 이제 성장을 방점을 두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강조하는 창조 경제.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예산을 한 2017년까지 한 약 4조 원. 네. 정확히 한 3.9조 원인데요. 3.9조 원을 투입해서 아까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은 통일은 대박이다처럼 창업이 대박이다. 이 젊은 우리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그 좌절한 어떤 그런 그 기업의 실패에서 좌절한 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에 대한 의지. 그래서 기업가적인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어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지금 경기가 약간 회복되고 있는 그런 국면, 선진국 경기도 좀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경기도 약간 작년부터 회복되는 그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주로 수출 위주의 성장입니다. 네. 그래서 내수하고 수출하고 격차가 계속 벌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내수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게 좀 낮습니다. 특히 청년들, 여성분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좋아하는, 거의 선호하는 일자리, 그래서 뭐 금융이나 그 뭐 여행이나 이런 쪽에 서비스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과감하게 여러 가지 투자를 위해 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이래서 국민들이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결국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역동적인 혁신 경제 만들고 네. 또 내수와 수출 두 바퀴로 가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핵심 전략을 내놓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개혁을 네. 위해서 규제 개혁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규제 개혁은 어떻게 보면 투자하지도 않고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규제 개혁에 대해서 가장 강조를 많이 불필요한 규제 없애겠다. 없애서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역점 과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창업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4% 그리고 성장, 재도전에 70% 이르는 고용률 전 4만 불이라고 과정에서 하는데 조금 네. 더 이제 지원을 4만 불이라는 그 규제는 수치보다는 확대해 이 나갈 4만 불이 것입니다. 평균적인 개념이니까 예. 우리 사회 모든 기술은행을 구성원들이 다 같이 설립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성장의 대기업 등이 혜택을 볼 수 보유한 있는 비활용 그런 식의 어떤 기술을 정책이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창업에 이렇게 생각이 활용할 수 듭니다. 있도록 그래서 하고 4만 불 자체가 우수 주는 것보다는 창업자에 우리 대한 어떤 그 연대 여러 가지 보증도 대통령께서 많이 해제할 강조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예. 우리 사회에서 창업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엔젤 살 수 투자 있는 펀드를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사회 7,600억 보장의 원까지 강화라든지 추가 이런 점도 확충하고 굉장히 강조된 그런 글로벌 점이라고 저는 벤처 투자 생각이 회사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균형 발전 네. 부분, 창업. 그 계층 간 이런, 그렇습니다. 이런 뭐 네, 소득 간, 돈원 간, 또 그렇습니다. 서비스냐, 뭐 제조업이냐. 제조업이냐. 네. 그다음에 뭐 아까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그렇습니다. 나라입니다만 네, 네. 사실 수출로 혜택받는 그렇죠. 중소기업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낙수 효과가 네. 예. 요즘에는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기 네. 때문에 수출을 물론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수출로 성장이 되니까. 그렇지만 수출을 통해서 우리 내수가 살아나는 거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수출도 수출대로 가되 과거처럼 수출 위주의 어떤 경제 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내수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편안한 그리고 그런 지금보다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100배 정책으로 빠른 가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기가 있죠. 네, 있죠. 그래서 예. 서민들도 좀 체감할 수 5세대 있겠다 네, 경제 네. 성장에 대해서 예.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뭐 목표가 정해졌으면 이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한 15개 정도로 지금 요약이 됐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이 구체적인 목표를 하기 위한 과제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래픽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튼튼한 경제. 요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예. 그 15개 다, 예. 이 큰 추진 목표가 3개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이 공공기관 개혁, 소위 말해서 공공 부문이 비효율 어떤 그런 게 많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비정상화, 그래서 정상화. 공공기관이 일단 좀 모범을 보이자 아. 선도적으로 민간한테만 잘하자 하지 말고 공공기관이 개혁을 통해서 먼저 좀 솔선수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자. 그 다음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재정하고 세제 개혁을 좀 하자.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 대통령께서 좀 전에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은 그 대화를 통해서 노동시장이 좀 이렇게 안정화되고 개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 민주화를 정착한다. 이런 5가지 과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소위 말해서 이 혁신경제를 통해서 창조경제를 통해서 창조 경제가 해답이다. 어떤 성장을 하는 네. 어떤 그래서 창업과 제도전, 대학 경쟁력 강화, 새로운 수출 먹거리 창출, 또 남북 경협으로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이런 과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그 내수하고 수출의 균형 경제. 이거는 소위 말해서 내수 쪽에 어떤 그 기반의 확충을 맞춘 어떤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되려면 뭐 시간 얼마 네, 없습니다만 네, 네. 일단 경제 주체들이 네, 네.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을 좀 믿고 네, 맞습니다. 경제라는 게 신뢰가 바탕이 그렇습니다. 되는 그런 게 좀 네, 네.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역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수를 활성화를 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경제 주체들인 기업이라든지 소비자들이 믿고 자기가 소득이 오를 것이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야 투자도 하기 시작하고 소비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제시된 그런 과제를 진짜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료들이 진돗개처럼 물고 누르지면서 예. 결국에는 이게 잘 추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줄 때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행동이 바뀌면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진짜 확실한 그런 현장 중심의 그런 추진이 꼭 전략이 이루어졌으면 되겠는데.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럼요. 경제 정책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또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달력에 금태두루 뭐 합니까? 지난해 달력은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 그리고 오인석 경제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